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 분이 또 구독해 주셔서 828명의 귀한 구독자님 모시고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새벽 5시 20분 1551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황과 간밤 뉴욕 증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1.83, 2568.41, 코스닥 2.14 상승 748.54로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은 모든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어제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막판에 하락으로 돌변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락 0.60, 나스닥 하락 1.05, S&P 500 0.77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락 3.09로 반도체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엔비디아 하락 5.12, 테슬라 하락 4.43, 애플 상승 1.25,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0.30, 아마존 상승 0.52, 메타 하락 1.05, 구글 상승 0.41, AMD 반도체 하락 1.16, 브로드컴도 반도체인데 급락 5.32, 넷플릭스는 상승 0.31을 기록해서 대체적으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1. 2차 동학개미운동 시작됐나? 외인 기관 매도 속 스마트 개미들 폭락장서 사자행렬.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세. 코로나 팬데믹 및 폭락대 학습 효과. 시장에 곡소리 날 때 들어가야죠. 6일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들여 일각에선 변수 많아 성공 보장 없어. 언제나 정과 반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튼 폭락할 때 산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으로 매수하셨다면 쌀 때 산 것은 뭐 워렌 버핏도 이럴 때 사라 그랬습니다. 2.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 테스트 해프닝 속 3% 강세. 로이터 통신 보도는 해프닝에도 인증 임박 기대감으로 상승. 3. 월가 엔비디아 블랙엘 생산 지연 큰 문제 아니야. 이유는 월가 강력한 AI 칩 수요, 호프 수요로 이어질 것. 일부선 AMD MI300X의 반사익 가능성도 제기. 정리하면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우리 동학개미들은 폭락장에서 곡소리 날 때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했다는데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월가에서는 블랙웰이 엔비디아가 설계에 문제가 나와서 한 3개월 지연될 것이었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어찌 영향이 전혀 없겠습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또 급반등을 하더니 또 하락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지만은 조심스럽게 추세를 보면서 투자를 하되, 저는 여유 자금 있으면은 지금 들어간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금리 없다던 골드만삭스 CEO 가을에 한두 번 한두 번 전망을 수정을 했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CEO 경기 침체 없을 것. 결론은 심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월가 일각 조기 금리 인하설 일주. 6월 달에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데 그럴 것은 없다고. 8월 달에도 그럴 리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글로벌 급락 원인은 일본은행 금리 인상 때문. 엔캐리 트레이딩이라죠. 강한 상승 후 조정. 그동안에 강하게 상승했는데 조정이랍니다. 건전한 현상이나 단기 변동성은 우려된다. 사무법칙 고환자도 경제상태 양호, 금리 압박만 덜어내면 돼. 보도문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는 9월 이전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에 아무런 조치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CEO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연준 후 긴급 금리와 인하설과 관련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지표와 연준 후 메시지를 보면 가을에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단 금리는 하락한답니다. 인하된답니다. 그러나 경기는 아주 심한 침체로 가지 않고 서서히 조금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쇼에 출연해 미국 경제는 계속 살아날 것이고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국 경기가 좋아야 우리 수출이 잘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중국에 쏠렸던 수출이 미국이 수출 제일 많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게 미국의 동남아에 집중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 경기가 죽으면 세계 경기가 죽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이렇게 솔로몬 CEO 말처럼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월가 일각에서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경기는 서서히 하락하고 있지만은 아주 침체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8월 달에 긴급하게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아주 일축을 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7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 폭락이 이어지자 월가 일각에선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실망스러운 경제지표를 감안해 통화정책 전환이 곧 시작될 것이란 신호를 보냈어야 했는데 이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에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서거나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 이상 내리는 이른바 빅컷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파생상품 시장에선 지난 5일 한때
연준이 일주일 안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60%에 달하기도 했다. 솔로몬 CEO는 7월 고용 지표와 관련해 끔찍한 고용 보고서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예상보다 약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일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데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짚었다.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저금리에 돈을 빌려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앵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며 시장의 충격파를 안겼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최근 충격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이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인 후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건전한 현상일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솔로몬 CEO는 시장이 금리 인하 속도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에는 연준이 연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한 뒤 매파 기조를 완화했다. 시장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긴급 금리 인하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며칠 지나니까 또 이렇게 아주 폭락을 다소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클라우디아 샴 뉴 센츄리 어드바이저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지 않으며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한꺼번에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지만 경제에서 압박을 드러낼 레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미국 경제는 좋은 상태다. 그저 금리 압박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즉 경기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좀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기는 꾸준히 지탱해 갈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중 하나인 샤무 법칙을 고안한 경제학자다.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지난 1년 최저치보다 최소 0.5포인트 높을 때 경기 침체의 초기 단계가 시작된다는 이론이다. 스티븐 블리츠, TS 롬바르드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현재 경기 침체는 없지만 연준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점점 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준은 9월 0.5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는 연준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블리츠의 발언은 월가의 광범위한 정서를 대변한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는 경기는 조금씩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데 아주 심한 침체는 아니니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 경기는 그대로 잘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참으로 꼭 새벽에 또 오후에 퇴근해서 지친 몸으로도
또 힘든 새벽에도 방송을 아침 저녁 꼭 하는 것은 제가 70 넘어서 이제 주식이라는 것을 진정을 알게 되고 복리라는 걸 알게 되고 장기 보유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꼭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주식에 대한, 금융에 대한 인식을 혁명적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이 원자재도 나오지 않는데 오직 인적 자원, 학력이 가장 높고 가장 IQ가 높고 가장 부지런하고 다이나믹하며 정이 많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장 부가치가 높은 금융을 알아야만이 대한민국이 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부정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금융문명 탈출, 금융문명 탈출. 그 금융문명 탈출은 복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리를 안다는 것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니까 아예 출생신고부터 돌 때부터 우리 어린이, 귀여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적은 돈, 단돈 100만 원 이상만 투자해 주면은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이 희망을 계속 말씀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돌잔치는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금반지가 비싼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금반지 대신 주식 펀드를 사주면은 돈을 벌어서 돈이 일해서 그 어린이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복리의 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 제안합니다. 첫돌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어린이 펀드 100만 원 이상만 가입해 줍시다. 그러면 모두가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돌을 놓치고 유치원생이라면 200만 이상, 초등학생이라면 300만 이상, 중학생이라면 400만 이상, 고등학생이라면 500만 원 이상, 대학생이라면 600만 이상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기껏 한두 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돈을 투자해 주면은 그 돈이 복리연 10%만 돼도 60세 5억, 100세 100, 63억이 되면은 부부가 60세 10억이 되고 100세 320억이 되면은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성장해서 자라면은 국민연금 가입하시고 또 퇴직연금 저축 펀드 가입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종목에 한 주, 두 주 매달 또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고 또 개인연금 저축펀드 정부에서 연 400만 원까지 가입하면은 15% 65만 원 또 세액 공제해 주면서 모든 세금을 또 이연해서 60세 때 한 3.5%에서 5% 아주 저리로 혜택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첫돌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만 원을 투자한 돈이 큰 돈으로 자라고 있고 연금 가입해서 연금 노년에 나오고 또 퇴직연금 나오고 또 개별로 개인연금 저축펀드 즉 IRP 가입하고 또 여유자금 쓸 때 한 주, 두 주 우량 주식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이렇게 투자하시면 장기적으로 적은 돈으로 일찍 빚내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주지만은 우리 작은 부자는
스스로 얼마나 근검 전략 저축 투자해서 될 수가 있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 13살, 여자 12살 때 선신을 치러주면서 6만 불 이상 한화 8천만에서 1억 정도를 돈을 만들어서 쥐어주면서 완전히 중학교 1학년 나이에 독립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이가 되면 그저 무거운 가방 들고 학원에 가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스타트업, 창업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느끼는 것은 돈을 알아야 됩니다. 창업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강합니까? 모든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왜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중국에서도 탈중국, 독재국가에서는 전부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부자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주식으로 자본시장에 들어오니까 그 돈에 힘입어서 모든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업할 때 누가 젊은이들이 돈이 있습니까? 이 돈을 투자해 주면은 그게 힘이 되어서 큰 회사가 됩니다. 정종 회장님도 그때는 사채업자들이 다 도와줬습니다. 거기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모두 정부에서 개발 도상 때는 다 빌려줘서 됐습니다. 어떻게 돈이 후원 없이 돈의 뒷받침 없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한 주 사주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본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주식 투자라면 대한민국이 일약 세계 최고의 부자 될 수가 있고요. 또 미국에다 투자하면 돈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온 것이니까 좋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1946년부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78년 동안 2022년 10월까지 18번 급락을 했는데 그 급락할 때 S&P 500 지수 28.6% 평균 하락했고 하락 지속 개월수는 11.4개월, 상승 기간은 그 하락 기간을 끝내고 3년에서 5년 상승했다니까요. 2022년 10월 최저점이었으니까 23년, 24년, 내년 25년, 20년, 27년 이때까지는 꾸준하게 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그 기간에 변동성, 이번같이 폭락도 있지만은 결국 우상향해서 주식은 상승해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폭락은 짧고 상승 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1.4개월 하락하고 3년에서 5년 상승한다는 것. 돈을 모으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숨 쉬는 일 외에 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얻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는 설립 취지, 산포, 연애, 결혼, 출산, 보호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종잣돈을 심어줍시다. 첫돌입니다. 첫돌. 첫돌에 우리가 100만 원만 심어줍시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0%, 70이 복리 마법에서 연 10%면 70이 나누고 10이면 7.2년 만에 7년 후에 원금이 배가 되는 계산법입니다. 첫돌에 100만 원을 우리 어린이 펀드를 가입해 준다면 7살에 200, 15살에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살 3200, 43살에 6400, 50살에 1억 2800, 58세 2억 5600, 65세 5억 1200, 72세
10억 2,400, 79세 20억 4,800, 86세 40억 9,600, 94세 81억 9,200, 100세 163억으로 풀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만 원은 기적입니다. 적은 돈을 일찍 투자해서 오래 장기 보유하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할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융 문명 탈출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종목,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 최우량 대장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론,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신한지주, 네이버 7월 말까지 평균 10.4% 상승했습니다.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버크셔세이, 일라인, 릴리, TSMC, 테슬라 평균 40.8% 상승해서 한국, 미국 25.6%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폭락이 있었지만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55세, 79세 대한민국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실태, 한 개 이상 연금 수령 50.3%, 778만 3천 명이 수령하고 있는데 남자가 53.7%, 여성이 47.1%를 수령하는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 원인데 75만 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12에서 25만 원 미만이 6%, 25만 원에서 50만 원이 44.6%,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30.2%, 100만 원에서 150만 원 7%, 150만 원 이상이 12.2%니까 모두가 150만 원 이상은 돼야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한국 통계청 자료입니다.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 24년 통계.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1위가 40.4%, 한국 세계 1위,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2위 에스토니아 34.6, 3위 라트비아 32.2, 4위 리투아니아 27.0. 이런 나라는 적은 나라들이니까 제외하더라도 5위 미국 22.8, 6위 호주 22.6, 7위 일본 20.0, 8위 영국 14.2, 9위 캐나다 12.1, 10위 독일 11.0, 11위 이탈리아 10.3, 12위 프랑스 4.4, 13위 덴마크 4.3, 노르웨이 3.8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문명 탈출해서 이 50.3%만 연금 수령하니까 이 외에는 빈곤입니다. 그래서 40.4%가 세계 최고 빈곤이다 보니까 노인 빈곤이 높으니까 자살률도 높고요. 출산율도 낮지 않습니까? 이 절체절명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것은 오직 금융문명 탈출해서 적은 돈을 일찍부터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2023년 각국 주식 보유 기간, 미국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고작 1.1개월. 이건 단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23년도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한국 부동산 76, 금융자산 24, 미국 부동산은 반대로 34, 금융자산은 66. 2024년 올해 4월 18일 한국일보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미 현금 주식펀드 보유 비율, 한국 현금 46.3, 주식펀드 21.8, 기껏 76% 부동산에 24%인 이 금융자산이, 그것도 24%가 주식펀드를 가 있지 않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보통 얘가 원금보다 이런 미망하에 그냥 금고에 5만 원짜리로 그냥 쌓여 있습니다. 미국은 현금은 고작 14.9%, 주식펀드는 49.1%, 즉 66%의 금융자산, 34%의 부동산인데 66%이 금융자산을 또 49%나 주식펀드에 투자해 놓으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미국처럼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것만이 우리가 빈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유가증권 코스닥이 시가총 총에 해도 엔비디아 한 종목보다도 적습니다. 2,558조. 한국 전체 금융자산은 5,233조 5,128억 원. 가계 잠재하는 돈이 2,400조 45.9%. 주식펀드는 고작 1,141조 21.8%. 이 잠재하는 2,400조 원이 자본시장 주식펀드로 유입되면 연 5% 배당 포함 전 가구 300만 원이 소득 증가가 되고, 코스피는 지금 2,600에 있는데 5,000피를 돌파해서 자산, 주식 투자 보유 자산이 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약 135조가 가계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 돈들이 하루빨리 주식으로, 펀드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복잡해진데 ETF를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ETF의 장점, 안정적으로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 가능, 운용 내용 투명하게 공개, 장기적 종목 점검 투자 비율, 리밸런싱 운용, 일반 수익형 펀드 비해 저렴한 비용 운용, 소액 투자 가능, 주식처럼 거래가 개인 직접 가능합니다. 펀드는 개인이 직접 매매를 못합니다. 그러나 ETF, 상장지수 펀드 ETF는 개인이 매매가 똑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우리 와이프도, 우리 자식들도 전부 이제 ETF에 투자하도록 제가 지금 권장하고, 그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직 덥습니다. 아침에 비가 내렸지만은 이 더위 속에서 건강하시면서 그래도 오늘도 기쁜 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